요즘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몸이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고 회복되는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지는 거 말이에요. 잠은 분명 잤는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바로 따라주지 않는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엔 어땠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움직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잠깐 멍해지는 시간이 길어지고 몸을 일으키는데도 한 템포가 더 필요해지죠. 대부분은 이 변화를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 하거나 또 세월이 흘러서 내 몸도 따라가나 보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판단이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침 시간 전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운동 열심히 하라거나 뭘 먹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눈을 뜬 직후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아주 짧은 시간, 딱 30초 얘기입니다. 이 짧은 30초 안에 어떤 분은 하루를 무사히 시작하고 어떤 분은 몇 달 뒤 병원 침대에 눕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자신도 모르게 선택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30초를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서 위험하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침마다 무심코 넘기던 이 첫 30초를 어떻게 선택하고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되고 뇌와 혈관의 부담을 자기 스스로 줄여서 몇 달 뒤에는 뇌경색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활기차고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을 전문으로 다뤄온 건강 컨설턴트 김도연입니다. 병원에서 쓰러진 뒤에 만나는 분들보다 쓰러지기 전 일상에서 같은 신호를 반복해서 보아왔어요.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년에 걸쳐 생활 속에서 천천히 준비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아침의 몸 상태예요. 자, 첫 번째 원인부터 볼까요? 밤새 이어지는 수분 단절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6시간에서 8시간 가까이 물 한 모금도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이 시간 동안 혈액은 점점 농축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 중 가장 끈적한 상태가 됩니다. 마치 냄비에 졸여진 국물이 아침에 가장 짙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두 번째 원인은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끈적해진 혈액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혈압이 급격히 변해요. 이 순간 혈관은 가장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노년층에서 아침 어지럼이나 휘청거림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아침을 거르거나 아침 리듬이 무너진 식습관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흔들려요. 이 불안정한 변화가 반복되면 혈관벽은 조금씩 손상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누적되는 거죠. 네 번째 원인은 장 기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은 느려지고 몸 밖으로 나가야 할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혈액으로 넘어가기 쉬워져요. 이 물질들은 혈관 안쪽에 쌓여 마치 도로 위에 진흙이 붙듯 혈류를 방해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밤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혈관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잠이 얕아지면 낮 동안 받은 미세한 손상이 제대로 복구되지 못한 채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는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침이라는 한 시점에서 겹쳐서 나타나요. 그래서 아침 첫 행동이 하루 전체 혈관 상태를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뇌는 뇌대로, 혈관은 혈관대로, 장은 장대로 각각 따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몸은 이렇게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장, 혈관, 뇌는 하나의 연결된 흐름처럼 움직여요. 먼저 장을 볼게요.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몸속 염증을 조절하고 혈액으로 들어갈 물질을 걸러내는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장벽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원래는 장 안에서 처리되어야 할 염증 물질들이 조금씩 혈액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물질들은 곧바로 혈관을 자극합니다. 혈관은 단순한 파이프가 아니라 자극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조직이거든요. 염증 신호가 반복되면
혈관 안쪽 벽은 점점 거칠어지고 탄력도 떨어져요. 이 상태에서 아침처럼 혈액이 끈적해지는 시간이 겹치면 혈관은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마치 좁아진 도로에 무거운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다음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뇌혈관은 온몸의 혈관 중에서도 가장 가늘고 예민해요. 큰 혈관이 아직 버티고 있을 때도 뇌의 미세혈관은 먼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과 혈관에서 시작된 문제가 가장 약한 고리인 뇌에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해외 노년층 관찰 연구에서도 장염증 수치가 높은 그룹은 뇌의 미세혈관 손상 위험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이미 뇌 속에서는 작은 막힘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아침 기상 직후에 급격한 혈압 변화가 더해지면 이 미세한 손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병원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도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는지 설명이 돼요.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연결된 구조 속에서 오랜 시간 준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만 따로 관리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혈관만 챙겨도 부족하고요. 장의 상태와 아침의 몸 사용 방식까지 함께 보아야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72세 이정호 어르신은 큰 병 없이 지내셨고 주변에서도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어요. 혈압약은 오래전부터 드시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문제는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고 일어날 때마다 잠깐씩 머리가 멍해지고 화장실로 가는 길에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컵을 들고 있다가 손에서 힘이 빠져 떨어뜨린 적도 있었고 가끔은 방금 하려던 일을 잊어버리는 일이 늘어났어요. 어르신 본인은 요즘 나이가 드니 다 그렇지라며 넘기셨지만 가족들은 점점 불안해졌죠.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고 뇌 MRI에서 작은 뇌혈관 손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당장 큰 뇌경색은 아니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약은 이미 쓰고 있었고 용량을 늘리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르신이 바꾼 것은 식단도 운동도 아니었어요. 아침 첫 시간을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대신 잠깐 몸을 가만히 두는 것.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던 첫 몇 분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이 시작이었죠. 처음에는 이런 작은 변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가족의 도움으로 매일 같은 방식으로 아침을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아침 어지럼이었어요. 일어날 때마다 느끼던 그 불안한 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아침마다 크게 출렁이던 패턴이 조금씩 안정됐고 깜빡하던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무엇보다 어르신 스스로 아침을 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기적 같은 회복이 아니에요. 쓰러지기 전에 흐름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셨듯이 아침의 작은 변화가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단순한 기분이나 심리 문제가 아니에요.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혈액의 상태부터 볼게요. 밤사이 수분 공급이 끊기면 혈액은 자연스럽게 농축됩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아침에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끈적해진 혈액이 좁아진 혈관을 한꺼번에 밀고 지나가게 돼요. 아침 첫 수분 보충과 기상 직후의 완만한 움직임은 이 혈액의 점도를 서서히 낮춰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마치 굳어있던 시럽에 물을 조금씩 섞어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다음은 혈관 자체의 반응입니다. 혈관은 고정된 관이 아니라 자극에 따라 수축하고 이완하는 조직이거든요. 아침에 급격한 혈압 변화가 반복되면 혈관벽은 미세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 손상이 쌓이면 탄력이 떨어지고 미세혈관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기상 직후의 천천한 전환은
이 급격한 변화를 완화해 혈관이 적응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은 다시 유연하게 반응하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장과의 연결도 중요해요. 아침에 혈류가 안정되면 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도 갑작스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장 점막의 부담을 줄이고 염증 물질이 혈액으로 넘어오는 양을 자연스럽게 낮춰줘요. 해외 노년층 관찰 연구에서도 아침 시간대 혈압 변동이 적은 그룹이 염증 관련 수치와 뇌미세혈관 손상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생활 리듬만으로 차이가 생긴다는 의미예요. 뇌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합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 공급에 매우 민감한 기관이거든요. 혈류가 갑자기 줄었다 늘었다 하면 미세혈관은 이를 견디지 못해요. 아침에 부드러운 혈류 전환은 뇌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고 불필요한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과정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주, 몇 달 반복되면 몸은 이 상태를 새로운 기준으로 인식해요. 아침이 더 이상 위험한 시간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 습관이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약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데 있어요. 혈관과 혈액의 부담이 줄어들면 기존 치료의 효과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원리를 얼마나 복잡하게 아느냐가 아니에요. 아침에 실제로 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침은 누구에게나 바쁘고 노년층일수록 복잡한 루틴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실천은 딱 한 가지 흐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 첫 10분은 몸을 깨우는 시간이 아니라 혈관이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점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눈을 뜨자마자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알람이 울리고 눈이 떠지면 바로 몸을 일으키지 말고 그 상태로 잠시 머뭅니다. 이때 몸 안에서는 혈압과 혈류가 아직 밤의 리듬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 시간을 건너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단계는 옆으로 몸을 돌리는 겁니다. 정면으로 벌떡 일어나는 대신 옆으로 천천히 돌아 누운 뒤 무릎을 가볍게 굽혀요. 이 자세는 하체로 쏠렸던 혈액이 서서히 위로 올라올 시간을 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앉은 자세에서의 호흡입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운 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어요. 이 호흡을 3번만 반복하면 심장 박동과 혈압 변화가 한결 안정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물이에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한 번에 마시지 말고 천천히 나누어 마십니다. 이 물은 밤새 농축된 혈액을 서서히 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온도가 좋아요.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7분에서 10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운동을 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몸을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이 과정을 매일 같은 순서로 반복하는 겁니다. 몸은 규칙을 좋아하거든요. 같은 흐름이 반복되면 혈관과 신경은 이 패턴을 안전한 기준으로 인식해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가지세요. 하지만 앞선 사례에서 보셨듯이 이 작은 변화가 아침의 위험한 순간을 완화시키는 데에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천은 식단을 바꾸기 전, 운동을 늘리기 전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기본 구조예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혹은 그럼 약은 안 먹어도 되나? 이 지점에서 반드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아침 습관은 치료가 아니에요. 몸이 망가지는 속도를 늦추고 회복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이미 생긴 병을 이것 하나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특히 혈압약, 항응고제,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습관을 시작했다고 해서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약은 약대로, 생활습관은 생활습관대로 각자의 역할이 있거든요. 오히려 아침 습관이 안정되면 약의 효과가 더 부드럽고 일정하게 작용할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 결과를 보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조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나는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뇌혈관 문제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많이 진행됩니다.
어지럼이나 기억력 저하는 이미 꽤 진행된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의 핵심은 불안해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방향을 바꾸라는 데 있어요. 지금까지의 생활이 몸을 조금씩 몰아붙이는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몸이 버틸 수 있는 쪽으로 흐름을 돌려주는 겁니다. 또한 이 습관을 며칠 하다가 그만두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몸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에 반응하거든요. 최소 몇 주, 가능하다면 몇 달을 기준으로 같은 흐름을 유지해야 변화가 누적됩니다. 중요한 점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은 물 마시는 걸 잊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호흡을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흐름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다음 날 다시 같은 순서로 돌아오면 됩니다. 몸은 실수를 기억하기보다 반복을 기억하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침마다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몇 년에 걸쳐 쌓인 결과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일으키는 순간 그 짧은 시간이 몸에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앞서 소개한 분들처럼 이 흐름을 아주 조금만 바꿔도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68세 박미정 어르신은 아침마다 이유 없는 휘청거림 때문에 외출을 꺼리게 되셨어요. 넘어질까봐 두려워 집안에서만 지내는 날이 늘어났죠. 아침 첫 시간을 천천히 쓰는 습관을 들인 뒤 몇 달이 지나자 일어날 때의 불안감이 줄었고 혼자 장을 보러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75세 김상훈 어르신 역시 아침 두통과 멍한 느낌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 게 늘 힘들었어요. 생활 리듬을 바꾼 뒤 아침 혈압의 출렁임이 줄었고 몸이 하루를 덜 힘겹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대단한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아침 첫 10분을 몸을 몰아붙이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당장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달, 석 달이 지나면 아침의 느낌이 달라지고 하루를 대하는 몸의 반응이 달라져요. 그 변화는 검사 수치보다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안전한 내일로 향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강한 노후 이야기가 앞으로도 필요하시다면 지금 백세웰빙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버튼 한 번은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이나 소중한 가족이 떠오르셨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아침을 지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닌 안정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백세웰빙은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